네, 이제 본격적으로 19회 2021년도 하반기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 이후 채용 시장이 많이 변했죠. 사실 가장 치명타를 입은 건 저희 취업준비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실 2021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과 취업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정현우 팀장님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하반기 채용 동향 발표를 맡은 인크루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 정현우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물론이고 최근 이제 무덥기도 했고 각가지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드리고자 저희가 조사한 채용 동향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도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분들 시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발표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크루트 하반기 채용 설명회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 2003년부터 개최를 시작을 해서 누적 인원 이제 42,500명의 참여자를 저희가 불러모은 이제 국내 최고의 이제 설명회로 저희가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이나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자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 채용 동향은 조사한 것은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됐고, 이제 전국 기업 대상으로 총 814곳의 응답을 받아서 취합한 결과입니다. 조사는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해서 1대1 기업 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58%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채용 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 채용 규모, 그 다음 채용 특징, 그리고 요즘에 뭔가 트렌디하게 개발되고 있는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기업 채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2021년 하반기 채용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할 것임을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합해서 채용률을 나타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대기업은 72.5%, 중견기업은 73.7%, 중소기업은 48.3%를 나타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각각 3.4%, 11.9%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되려 1%포인트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여파가 중소기업에는 경영은 물론이고 고용적인 측면까지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고용 양극화도 조금 벌어진 것 같다라는 저희 생각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또 중소기업 채용 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2009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현재까지 하반기 채용 계획 확정 여부 추이를 저희가 히스토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2010년 리먼 사태와 2013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020년 코로나도 그만큼 국내 고용 시장의 충격이 컸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다행히 작년보다는 소폭 오른 추세이긴 하나 이는 작년의 기저 효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고용 지표는 또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로나 안정적인 상황과 그리고 기업 투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뭔가 활성화되는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런 변수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을 업종별로 추린 결과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뭔가 상승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IT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른 곳도 있고 2019년 대비해서도 회복한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 정보통신 쪽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 그 반면 식음료, 문화, 미디어, 금융보험과 같은 서비스, 그 중에서도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작년 대비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을 뭔가 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하반기 채용 준비를 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반기 기업 채용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규모 예측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 예측을 부탁드렸고
기업 규모별로 그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작년보다 늘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긍정적인 전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다수 기업이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중단했거나 축소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보다는 조금 밝은 전망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규모 설정을 이제 기업 규모별로 좀 더 받아봤는데요. 기업분들께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는 작년 예년에는 저희가 총 채용 규모를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정확한 채용 규모를 알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별로도 뭔가 뚜렷한 채용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자릿수별로 들어봤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높은 세 자릿수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저희는 봤고요. 한 자릿수 채용도 늘었는데 이는 수시 채용의 비율도 고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견기업 또한 세 자릿수 채용이 작년보다 늘었고 두 자릿수 채용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떠했을까요? 의외로 두 자릿수 채용이 올해 많았습니다. 채용 계획은 이제 앞서 발표드린 대로 줄었는데 채용 계획이 이제 있는 중소기업에게 알아봤더니 두 자릿수 채용이 늘었다라는 것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안에서도 비교적 이제 형편이 되는 기업에는 채용 계획을 세운 반면 그러지 않은 기업은 고용 기회에서는 조금 더 찾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반기 채용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점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공채, 수시공채 비율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019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 수시공채 비율이 더 늘고 역전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은 물론이고 SK 또한 수시공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채보다는 수시공채를 좀 더 많이 이제 선호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은 취업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스펙을 이제 수시 채용에 맞춰서 미리 뭔가 갖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은 조금 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하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워두시는 것이 향후 취업 전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정기공채를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걸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정기공채 유지한다는 답변이 과반이긴 했습니다만 이 또한 33%는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기업 규모별로 신입사원 초봉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또한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그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오른 상황이지만 이 또한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용에서 최근 이제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채용 설명회, 신입사원 연수 등 요즘에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 담당자분들께 질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도입 의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유는 이제 효율성의 의문이다라는 그리고 시스템 오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이제 염두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찬성하겠다는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좀 다른 질문이긴 했지만 같은 대답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도입은 사실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기업과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으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을 하고 활용 사례가 조금 더 점차 많아지게 되면 그런 도입에 대한 의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비대면 채용 솔루션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AI 면접을 통해서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자체 개발이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외부 업체에 의뢰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직무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기업에서 비대면 채용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이 또한 취업 준비생들이 이거에 맞춤 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채용 전환형 인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채용을 이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또한 관심이 있다는 기업이 많았고 기존 채용 방식과는 달리 적시에 원하는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니어 신입 사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 중견기업에서 도입한 제도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위주로 이제 마련된 채용 제도인데 구직자분들이 직무 경험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출했던 4가지 채용 트렌드로는 일단 먼저 기업 규모별로 고용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업종별로도 채용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면 서비스가 조금 더 회복을 못하고 더디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공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채용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2021 하반기 채용 동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채용 동향 잘 들어보셨나요? 듣다 보면 이거 취업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나한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준비하면 남들보다 상대적인 강점으로서 취업을 한 걸음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죠. 이렇게 채용 동향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댓글로 좀 이따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은요. 한국전력공사, CJ 대한통운, 그다음 포스코, GS 리테일 순으로 진행되고요. 각 사별로 먼저 기업에 대해서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부에서 채용 설명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